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더 외로울까요? 함께 있는데 왜 혼자인 것 같을까요? 매일 연락하는데 왜 더 멀어지는 것 같을까요?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방식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중년 여성이 절대 해선 안 될 연애 행동이 있습니다. 당신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말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당신의 지난 연애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을 알기 위해 몇 가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잃은 사랑을 오래 끌고 갈 때 늙어집니다.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다시 사랑을 한다는 것이 용기일까요? 아니면 외로움에 지는 것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당신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게 될 겁니다. 중년의 사랑은 무엇을 위한 사랑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답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다를지도 모릅니다. 젊을 땐 사랑이 전부 같았죠. 하지만 나이 들어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전부가 되면 망가지고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것을. 이 말이 지금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마지막에 다다르면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중년의 사랑은 깊습니다. 그 깊이는 젊음의 열정보다 외로움의 밀도에서 비롯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누군가의 온기가 얼마나 간절한지.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면 대부분의 여자는 다시 살아난 기분을 느끼죠.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사람 생각이 제일 먼저 나고, 하루 종일 무엇을 하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고, 밤에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그 사람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문제는 그 기분의 삶 전체를 맡겨버리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중년의 연애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67세 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명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장례를 치르고 1년쯤 지났을 때 명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있고 친구들도 다들 자기 가족에게 바빠 보였습니다. 그때 명숙 씨는 동창회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68세 재훈 씨였습니다. 재훈 씨도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비슷한 처지에서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처음엔 가끔 커피를 마시는 가벼운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명숙 씨는 재훈 씨에게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기다림이 즐겁고 하루하루가 기대되었습니다.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다니 감사한 일이야. 그래서 명숙 씨는 재훈 씨를 위해 많은 것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안부 문자를 보내고 재훈 씨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고, 재훈 씨가 병원에 갈 때는 함께 따라가고, 재훈 씨가 외로워할까봐 저녁마다 전화를 했습니다. 명숙 씨의 친구들이 걱정했습니다. 명수가 너무 주는 거 아니야? 남자는 쉽게 얻은 건 쉽게 생각해. 하지만 명숙 씨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좋아서 하는 거야. 계산하면서 사랑하고 싶지 않아. 명숙 씨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쯤 지났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재훈 씨의 연락이 조금씩 뜸해진 겁니다. 전에는 하루에 서너 번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명숙 씨가 보내도 한참 후에야 답이 왔습니다. 명숙 씨는 불안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혹시 내가 부담스러웠나? 명숙 씨는 더 열심히 재훈 씨에게 잘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하고 더 많이 챙기고 더 신경 썼습니다. 하지만 재훈 씨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어느 날 재훈 씨가 명숙 씨에게 말했습니다. 명숙 씨, 우리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명숙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재훈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힘들어요. 명숙 씨가 당황했습니다. 내가 뭘 힘들게 했는데요? 재훈 씨가 대답했습니다. 명숙 씨는 나한테 너무 많은 걸 주려고 해요. 매일 연락하고, 매일 챙기고, 항상 나를 생각하고, 처음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답을 안 하면 명숙 씨가 불안해할 것 같고, 내가 바쁘다고 하면 명숙 씨가 상처받을 것 같고, 나는 그냥 편하게 만나고 싶었는데, 이제는 명숙 씨를 만나는 게 의무처럼 느껴져요. 그날 명숙 씨는 오랜만에 혼자 울었습니다. 나는 그냥 사랑하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게 부담이 되는 걸까? 명숙 씨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그냥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명숙 씨는 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딸은 한참을 듣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런데 재훈 아저씨 말고 엄마 자신은 어땠어요? 명숙 씨가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6개월 동안 엄마 자신을 위해 뭘 했어요? 명숙 씨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매주 가던 수채화 교실도 그만뒀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재훈 씨 일정에 맞춰 미루거나 취소했고, 혼자 산책하며 생각하던 아침 시간도 재훈 씨에게 문자 보내느라 없어졌습니다. 명숙 씨는 재훈 씨를 사랑하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딸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사랑은 자기 자신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지키면서 상대를 아끼는 거예요. 그 사람 없으면 아무것도 재미없다는 말은 달콤하지만 위험합니다. 사랑이 삶을 덮는 순간 당신은 관계의 피로를 먼저 느끼게 됩니다. 파울로 코엘료는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생의 일부일 때 축복이고 전부가 될 때 짐이 된다.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일상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지만 혼자만의 시간도 똑같이 소중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루를 잘 살아내는 모습이 그에게 함께 있고 싶은 이유가 됩니다. 그 사람 없이도 괜찮은 사람, 그 사람이 더 함께하고 싶어집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64세 선희 씨의 이야기입니다. 선희 씨는 오래 혼자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혼한 지 20년이 넘었죠. 처음 몇 년은 정말 외로웠다고 합니다. 주말에 혼자 집에 있으면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것 같고,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는 모습을 보면 나만 빠진 것 같고, 그런 외로움이 가슴을 짓눌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희 씨는 혼자 있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15년쯤 지났을 때 선희 씨는 동네 도서관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5세 동수 씨였습니다. 동수 씨도 홀로 사는 사람이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선희 씨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예전의 실패를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 선희 씨는 사랑 앞에서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맞춰주고 상대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잃어가면서 결국 결혼 생활도 무너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엔 선희 씨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동수 씨와 만날 때도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났습니다. 동수 씨가 더 자주 만나자고 했지만 선희 씨는 부드럽게 거절했습니다. 동수 씨, 나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게 좋아요. 왜요? 저는 선희 씨가 보고 싶은데. 선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보고 싶어요. 하지만 나는 나만의 시간도 필요해요. 화요일엔 수채화 수업이 있고, 목요일엔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엔 혼자 책 읽는 시간을 가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후에 만나요. 그게 나한테는 가장 좋은 리듬이에요. 처음에 동수 씨는
조금 서운해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동수 씨도 그 리듬이 좋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만날 때마다 새로웠고 서로 나눌 이야기도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만남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동수 씨가 선희 씨에게 말했습니다. 선희 씨, 나는 선희 씨를 정말 좋아해요. 하지만 선희 씨는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도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게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그게 선희 씨의 매력이라는 걸 알겠어요. 선희 씨가 나만 바라보고 산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일 거예요. 하지만 선희 씨는 자기 삶을 살면서 나를 초대하잖아요. 그게 나를 더 존중받는 기분이 들게 해요. 선희 씨는 그 말을 듣고 정말 기뻤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중년의 연애는 함께 있음의 기술이 아니라 각자의 리듬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것, 그것이 상대에게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젊을 때의 외로움이 사람에 대한 결핍이었다면 중년의 외로움은 자기 자신에 대한 결핍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나이대의 여성에게 다가오는 남자들 중엔 당신의 따뜻함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다정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관심이 아니라 계산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죠. 대구에 사는 69세 정희 씨 이야기입니다. 정희 씨는 7년 전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1년쯤 지났을 때 정희 씨는 너무 외로웠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바쁘고 집은 너무 조용했습니다. 저녁에 텔레비전을 보다가 웃기는 장면이 나와도 함께 웃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정희 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6세 진수 씨였습니다. 진수 씨는 처음부터 정희 씨에게 매우 다정했습니다. 매일 아침 좋은 글귀를 보내주고 정희 씨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진심으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점점 진수 씨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사람은 처음이야. 정희 씨와 진수 씨는 석 달쯤 온라인으로 만나다가 직접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만남에서 진수 씨는 여전히 다정했습니다. 정희 씨에 대해 궁금한 것도 많았고 정희 씨 이야기를 잘 들어주었습니다. 정희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진수 씨는 자기 이야기를 조금 했습니다. 자신도 아내를 먼저 보냈고 지금은 혼자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만남에서 진수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희 씨는 지금 어디 사세요? 정희 씨가 대답했습니다. 수성구에 아파트가 있어요. 남편이 남긴 거예요. 진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럼 혼자 사시는 거네요. 외롭지 않으세요? 네, 외롭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번째 만남에서 진수 씨는 본격적으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하는 사업이 요즘 어려워서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하지만 곧 좋아질 거라고. 정희 씨는 그때까지만 해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만남에서 진수 씨는 직접적으로 부탁했습니다. 정희 씨, 제가 정말 죄송한데 사업 자금이 너무 급해서 한 달만 3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을까요? 꼭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정희 씨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그동안 자신에게 너무 잘해줬고 진수 씨 눈빛이 너무 절실해 보여서 결국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300만 원. 그리고 한 달 후 진수 씨는 또 부탁했습니다. 이번엔 500만 원. 정희 씨는 이번엔 단호하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진수 씨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희 씨, 저 정말 큰일 났어요. 이번에 돈을 못 구하면 사업이 완전히 망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저 정희 씨밖에 없어요. 정희 씨는 그 말에 마음이 약해져서 결국 또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500만 원.
그리고 2달 후 진수 씨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이 없고 카톡도 차단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을. 800만 원은 정희 씨에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처는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그 사람은 나를 돈으로만 봤구나. 정희 씨는 한 달 동안 밖에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는 게 무서워졌습니다. 혹시 또 누가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감정은 따뜻하게, 판단은 냉정하게. 이것이 중년 연애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외로움은 사랑의 결핍이 아니라 자기 돌봄의 부재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돌보지 않으면 누군가가 당신의 빈자리를 의도적으로 채우려 합니다. 불교의 가르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어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나 끌린다. 가득 찬 사람만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고른다. 외로움은 견디는 감정이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가는 신호입니다. 외로움에 무너지는 여자는 이용당하지만 외로움을 다스리는 여자는 존중받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둘 중에서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영상 마지막에 이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3번째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는 62세 미경 씨의 이야기입니다. 미경 씨는 1년 전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4세 상철 씨였습니다. 상철 씨는 미경 씨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미경 씨가 클래식을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한다고 했고, 미경 씨가 산책을 좋아하면 자기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미경 씨는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상철 씨는 자기 의견이 없었습니다. 어디 갈까요? 미경 씨가 좋은 곳이면 어디든 좋아요. 뭐 먹을까요? 미경 씨가 먹고 싶은 거 먹어요. 무슨 영화 볼까요? 미경 씨가 고르세요. 처음엔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상철 씨는 미경 씨 기분에 맞춰 자기 감정을 바꾸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경 씨가 우울하면 같이 우울해하고, 미경 씨가 기쁘면 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미경 씨는 상철 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정말 어떤 사람이에요? 상철 씨가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만난 지 6개월이 넘었는데 나는 아직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어떤 게 당신 생각인지, 어떤 게 내 의견에 맞춘 건지 구별이 안 돼요. 상철 씨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미경 씨가 좋으면 저도 좋은 거예요. 미경 씨가 행복하면 저도 행복한 거고요. 미경 씨가 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에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당신 존재를 확인하려는 거예요. 상철 씨는 그날 이후로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서 상철 씨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경 씨 말이 맞아요.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숨기는 것, 말을 아끼고 불편한 건 참으며 상대의 기분에 모든 걸 맞추려는 것. 하지만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소멸의 시작입니다. 사랑은 둘이 하는 것이지만 먼저 나라는 사람이 존재해야 둘이 될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65세 은주 씨 이야기입니다. 은주 씨는 3년 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 끝이었습니다.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은주 씨가 35년 동안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안일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만 만들고 남편 친구들이 오면 웃으며 접대하고 자식들이 원하는 대로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순간 은주 씨는 자기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주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은 반대했습니다. 엄마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해요? 그냥 참고 사세요. 하지만 은주 씨는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제 나로 살고 싶어. 누구의 아내로, 누구의 엄마로가 아니라 은주로 살고 싶어. 이혼 후 1년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혼자 결정하는 게 익숙하지 않았고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 씨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찾아갔습니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플루트를 배우기 시작했고 혼자 여행도 다니고 자원봉사도 했습니다. 2년쯤 지났을 때 은주 씨는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66세 영수 씨였습니다. 영수 씨도 이혼한 사람이었고 혼자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영수 씨 나는 토요일 오전에는 플루트 수업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는 만날 수 없어요.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일요일은 어때요? 은주 씨가 대답했습니다. 일요일 오후는 괜찮아요. 하지만 저녁은 혼자 있고 싶어요. 일요일 저녁은 나만의 시간이거든요. 영수 씨는 처음엔 조금 의아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주 씨의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은주 씨는 자기만의 삶이 있고 자기만의 시간이 있고 자기만의 공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수 씨와 있을 때도 온전히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하는 것. 1년쯤 지났을 때 영수 씨가 은주 씨에게 말했습니다. 은주 씨와 함께 있으면 편해요. 나를 위해 무엇을 희생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살면서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잖아요. 그게 정말 좋아요. 은주 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영수 씨는 나를 바꾸려 하지 않으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주니까. 그래서 더 편해요. 사랑은 맞추는 게 아니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 자기 자신을 유지하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 그것이 중년 연애의 진짜 모습입니다. 자기 자신을 숨기는 사랑은 결국 상대의 마음에서도 내 자리를 지우게 만듭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질문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낮추는 것과 사랑하기 위해 자신을 지키는 것. 이 둘 중에서 진짜 사랑은 무엇일까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신을 잃으면서까지 얻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자신을 버리면서까지 유지하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포기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이 불꽃이었다면 중년의 사랑은 등불이어야 합니다. 불꽃은 타오르지만 꺼지고 등불은 오래도록 빛납니다. 중년의 사랑은 누군가에 매달리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을 함께 밝혀줄 사람을 고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고를 수 있는 자격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석가모니는 말했습니다. 온 세상을 돌아다녀도 자기 자신만큼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중년의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말했던 그 문장 기억하시나요? 사랑은 전부가 되면
망가지고 일부가 될 때 비로소 완성된다.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셨나요? 사랑이 인생의 전부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랑에 묶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이 인생의 일부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사랑도 있고, 나 자신도 있고, 내 시간도 있고, 내 꿈도 있습니다. 사랑은 그중 하나입니다. 중요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짜 사랑이 시작됩니다. 사랑 앞에서 자신을 잃는 건 이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건 젊은 시절이 사랑 방식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더 단단하고 더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 함께 할까보다 어떤 내가 될까를 선택할 시기입니다. 노자는 말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가 지혜롭고 자기를 이기는 자가 강하다. 자기를 아는 것, 그것이 중년 연애의 시작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알 때 비로소 상대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상대가 나를 존중하는지, 상대가 나와 함께 성장하려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늙어서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잃은 사랑을 오래 붙잡을 때 늙어집니다. 사랑은 당신을 젊게 만들 수도 있고 더 늙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느냐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자신을 잃는 사랑인가요? 자신을 지키는 사랑인가요? 만약 자신을 잃고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리고 다시 시작하십시오.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당신의 시간을 되찾는 것부터, 당신의 꿈을 기억하는 것부터 천천히 한 걸음씩 그렇게 자기 자신을 다시 찾았을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사랑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회복이 아니라 완성입니다. 누군가를 통해 행복해지려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 있으나 혼자여도 괜찮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사랑. 사랑을 배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는 나이. 그것이 중년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사랑할 줄 압니다. 이제는 자신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 또렷하게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당신이 당신답게 빛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빛이 누군가를 따뜻하게 비추기를 바랍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의무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사랑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만이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자신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겨진 자신이 가장 큰 매력이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중년 여성이 연애할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 첫째, 자신의 일상을 통째로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 둘째, 외로움을 못 견뎌 아무에게나 마음을 여는 것. 셋째,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잃는 것. 이 세 가지는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것. 이제는 당신 자신을 먼저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위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중년의 품격이고 중년의 지혜입니다.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당신 자신으로. 사랑은 나를 잃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 기술을 익힐 때 비로소 당신은 진짜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늙어서 외로운 게 아니라 자신을 잃어서 외로운 겁니다.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십시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중년의 사랑입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